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 한번 살펴보죠. 좋다고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예, 전 아쉬운데. 자, 봅니다. 자, 299페이지 피시고요. 예. 쌍가루 이번에 성립 요건 보이시죠? 자, 거기서 기역 먼저 봅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허가이거나 미등기라고 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만약에 무허가라는 말이 나왔다. 무허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뭔 말이냐면은 무허가라서 안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민법을 통틀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을 통틀어서 봤을 때 무허가라서 안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봅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분될 당시 동일 소유자입니다.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은 디귿 나와 있습니다. 디귿. 자, 디귿 보시면요.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갑소유 토지였어요. 갑소유 토지. 자,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등기했다고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자, 등기를 안 했습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갑의 승낙을 받아서.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예? 을이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럼 을이 건물 소유자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후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제가 되게 되면은 을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을,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애초에 동일 소유자였습니까? 동일 소유자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동일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을 한번 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여러분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공유라고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들끼리 이 토지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외부적으로는 공유입니다. 왜냐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겠어요?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명의신탁 파트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지금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게 이렇게 내외부가 다르구나라는 맥락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즉,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현재 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갑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동일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동일 소유자 아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을입니다.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리을에. 자, 그럼 이제 미음 한번 봅니다. 미음.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이 을 소유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동일 소유자입니까? 동일 소유자야 아니에요? 동일 소유자 아니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미음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미음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관련 판례 한번 봅니다. 자, 관련 판례 한번 보시면은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그 줄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줄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본압류로 이행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예?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토지와 건물이 최초로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던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놈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자, 압류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가압류가 들어갔다. 그래서 압류라던가 가압류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제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또 경락인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죠. 자, 여기서 과연 언제를 갖다가 동일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언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판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압류 당시 혹은 가압류 당시 동일 소유자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압류라는 단어랑 가압류라는 단어를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때 당시의 동일 소유자가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봅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자,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위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입니다. 자, 보시면은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도 공유, 건물도 공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토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건물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네? 동일 소유자가 아니에요. 동일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동일 소유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봐두셔야 되는 게 이 분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할. 다른 판례들이랑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이 분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니은 봅니다. 니은. 오른쪽 페이지에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뭐 전매를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건물을 지은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고, 공유자 중에 1인이 건물을 지은 거죠. 만약에 뭐 갑이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일 소유자입니까? 관습법사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판단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니은에 보시면은 셋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을 한번 보세요. 리을 보시면요,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원래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는데 무효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다 갖다 파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갖다 파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후에 만약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무효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갑에게로 자동 복귀가 되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건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갑이 여기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기 때문에 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무효가 되지 않는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마땅히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같이 지금 넘겨줄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자, 계속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음 보세요, 미음. 자, 미음 보시면요, 대지 및 지상 건물이 함께 매도가 됐는데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자,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되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을에게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넘길 요량으로, 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자, 지금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겠다.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빤 맞겠죠. 예? 당연히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갑은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읍 봅니다. 환지 나와 있죠. 환지로 인해서 그 밑에 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밑에 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지입니다. 환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차 합격을 하시고 이제 2차 공부 중에서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환지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지금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렇게 A씨가 있어요. A씨가 있는데 A씨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토지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토지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정한 A씨를 국가에서
개발 단위를 갖다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이후에 이 토지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이쁘게 자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종 뭐 공공시설이라던가 뭐 학교 요런 거를 짓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게 이렇게 막 들어서겠죠. 그러면 기존의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토지를 자른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 그게 이제 환지입니다. 환지. 대충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근데 이렇게 환지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특정한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해서 갑이 토지 소유자였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갑의 소유였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수용이 돼서 그 이후에 환지가 되게 된다면은 이쪽 토지 소유자가 갑이 아니게 될 수가 있겠죠. 이 환지 사업을 통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야, 여기는 네가 소유해라, 여기는 네가 소유해라 이렇게 다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물 소유자가 갑이 그대로 있었고 여기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지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라고 좀 외워놓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이제 환매 나와 있죠. 환매. 자, 시읒 보세요. 시읒. 둘째 줄 보시면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환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매라고 하는 거는 자, 갑과 을이 최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라고 하는 특약을 해요. 자, 여기서 이 환매 특약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내가 니한테 소유권을 넘기겠다. 자, 하지만 이 환매 특약을 통해서 이후에 내가 니한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다시 을에게 있던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하는 거. 이게 이제 환매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이게 환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토지가 갑소였어요. 토지가 갑소였는데 을한테 일단 팔았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환매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은 애시당초 최초의 매도인이었던 갑이 환매권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환매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매매계약 이후에 을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당연히 을 거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갑이 자신의 환매권을 을한테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을 회복을 했다. 그러면은 환매로 인해서 자, 애시당초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있었고 건물 소유권도 을에게 있었는데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다시 소유자가 바뀌게 됐죠.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을 이렇게 바뀌게 됐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환매 특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이후에 갑에게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걸 얘도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자, 제가 이제 주로 나오는 판례를 좀 써드리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가 어디냐면은 지금 301페이지에서 미음 판례 보이시죠? 미음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서 리을 판례 보이시죠? 리을 300페이지 위쪽에 리을 판례. 그 다음에 뭐 미음 정도.
예, 뭐 이런 것들 자주 나오고 301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미음 판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함께 매도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이런 표현이 딱 나오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안 된다. 이렇게 좀 외워 놓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 그 밑에 나와 있는 환매.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응 보세요, 이응. 이응 보시면은 셋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여기서의 이 지상권이 종된 권리로서의 지상권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저당권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판례가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첫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을인데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요건을 갖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취득을 했는데 굳이 갑을 찾아가 가지고 갑과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저 말이? 네?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네,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자, 맨 상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자,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등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법정지상권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쌍가로 3번의 내용 부분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지료 지급 의무 나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료가 요소라는 거예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 지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료. 자, 일단 지상권. 지상권 지료가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구분 지상권. 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했었던 분묘기지권. 지료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얘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 예, 얘는 지료가 요소고요. 토지 사용료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도 지료가 요소라는 거. 이렇게 지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됩니까? 네. 자, 법정지상권만 지료가 요소고 나머지는 다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쌍가로 4번에 보시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가 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정지상권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토지가 양도된 경우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자, 등기 없이 일단 취득을 합니다.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 소유자나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 즉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달라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87조니까요.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를 보시면은 기역의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건물 양수인은 대지 소유자 및 건물 양도인에 대해서 차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하겠죠. 원인이 매매니까요. 예, 그 취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아까 전에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죠. 대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하는 거.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죠. 그 취지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가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일단 법정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핵심은 동일 소유자입니다. 동일 소유자. 자, 그럼 이제 지역권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역권.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참 못 그렸네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가. 네. 자,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이쪽을 갑이 소유를 하고 있고 이쪽을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이 만약에 지금 을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을과 자, 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을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갑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역권자 누굽니까? 에? 지역권자 누구예요? 갑이 지역권자죠, 여러분들. 지금 갑이 을의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예, 갑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이 딱 되게 되면은 갑 소유의 이 토지를 갖다가 요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요역지의 이 요자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지역권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기 때문에 을 소유의 토지가 승역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역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를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약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을 소유 토지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갑이 지나가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승역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승역지는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예, 승역지는 일부에 됩니다. 예, 하지만 요역지 같은 경우는 일부에 안 되고 일필지 전체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일부에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의미 파악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딱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이 지역권자가 됐는데 만약에 현재 을 소유 토지가 8번지고 갑 소유 토지가 7번지다 라고 한다면은 저 8번지 을 소유 토지 8번지 토지 있죠. 8번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게 되면은 지역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역권자 갑이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7번지라고 해서 토지가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에? 토지가 등기된다고, 토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자가 등기되거든요. 만약에 임차권을 등기했다. 그러면 임차권자가 등기가 되는 거죠.
저당권을 등기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지역권 같은 경우는 토지를 등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토지를. 자, 그러면은 등기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역권을 취득한 게 갑이라기보다도 7번지 토지가 지역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만약에 갑이 이 7번지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이 토지를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토지 소유권자가 되죠. 자, 그러면은 지역권을 갖다가 이전해야 병이 지역권자가 됩니까? 아니면은 토지의 소유권을 먹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왜냐면은 지역권 등기는 7번지, 즉 토지가 지역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7번지 토지를 딱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지역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소유권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라든지 아니면은 전세권자라든지 아니면은 공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애들 전부 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토지 7번지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애들은 싹 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뭐 제가 보겠습니다. 예? 뭘 따라간다고요? 통행권 안 따라가지 병한테. 통행권이요? 통행권이 따라간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선생님. 지역권.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 예,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 바뀌는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밥이 병한테 팔았을 때. 그러니까 7번지로 가는 거예요. 예, 7번지 소유권 이걸로.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가시죠. 예, 마치고. 자, 일단 의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자, 의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두셔야 되는 거는 토지를 편익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요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역지, 승역지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네모 2번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첫째 줄 오른쪽 끄트머리 정도 보시면요.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따라서 오른쪽 계속 따라가 보시면요. 사람이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예요. 토지가 취득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2번. 지역권은 유상, 무상, 불문입니다. 봐두시고요. 자, 3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7번지 토지 위에 있는 뭐 지상권자, 뭐 토지 전세권자 이런 애들도 싹 다 그 밑에 줄에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실 거라 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이어야 하는데 그 밑에 줄에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라고 돼 있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승역지가 왜 일부라도 무방한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워 놓으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승역지는 일부에 된다. 예, 승리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부종성, 수반성 나와 있죠. 2번에. 여기서 이 부종성, 수반성의 의미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이 갈까요? 지역권과 요역지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박스 밑에 둘째 줄 보시면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갑이 자신의 지역권만 다른 애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7번지 자체에 대해서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7번지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지역권도 따라서 넘어가는 거지. 지역권만 따로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정성 수반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되는 거죠. 예, 이 문제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이제 불가분성 나와 있어요.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입니다. 예. 자, 박스 밑에 쌍가로 1번에 보시면요.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쌍가로 2번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쌍가로 1번에 취득시효의 중단이죠. 그 다음에 쌍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역권의 불가분성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는데 자, 요역지, 승역지. 자, 만약에 이 요역지를 갑과 을이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 있고 특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승역지 소유자가 갑과 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권이 최초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과 을이 만약에 이 지역권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20년간 행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용인 물건들이 다 동일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싹 다 20년간 행사 안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현재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지나다니면 되는 거죠. 토지를 다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갑도 중단시켜야 되고 을도 중단시켜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놈만 중단시키면 그냥 되는 거겠어요? 한 놈만 하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만 살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예, 요거는 공유자 중에서 1인만 중단을 해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취득시효의 중단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요역지와 승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가 현재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특정한 승역지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뭘 취득하겠어요?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겠죠. 지역권도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상권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은요? 용인물권 싹 다 취득시효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습니다. 지역권도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요역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계속 지역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고요. 지역권 취득시효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지금 현재 이걸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승역지 소유자가 이 취득시효를 갖다가 중단시키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이거를 중단시킨다라는 거는 갑과 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야, 더 이상 지나다니지 마라.
니네 지역권 행사하려면 나랑 계약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갑이 됐든 을이 됐든 한 사람한테만 중단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한테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머리 아프죠? 예? 머리 아프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중단이 있고 소멸시효 중단이 있는데 지역권자한테 유리한 거는 한 놈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권자한테 유리한 거죠. 지역권자한테 불리한 거는 둘 다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승역지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지역권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공유자 전부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2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되는데 그거를 중단시킨다.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공유자 중에서 1인만 중단을 해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은 쌍가루 1번 먼저 보세요. 취득 기간의 중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역지 공유자 중에 1인에 대해서 지역권의 취득 시효 기간에 진행을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중단시키지 않는 한 지역권 취득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권자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전원에 대해서 중단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에 대해서 싹 다 중단시켜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소멸시효의 중단. 요 같은 경우는 자, 첫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요역지 공유자 중에 1인이 지역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 또는 정지시키려면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토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싹 다 뭡니까? 그 편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바보 같네요. 자, 어쨌든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하시면 돼요. 쌍가루 1번하고 2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부 4번에 보시면은 지역권 취득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쌍가루 2번 한번 보세요. 지역권의 시효 취득 나와 있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 규정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245조 규정이 취득 시효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지역권도 취득 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360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위기 보이십니까? 306페이지에 위기에 의한 적극적 의무의 면제 나와 있죠. 네,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혹시나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역지와 승역지가 현재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역지고 여기가 이제 승역지입니다. 갑소유 토지, 을소유 토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을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이쪽 토지에 대해서 갑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을이, 승역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쪽 토지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위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기가 뭐냐면요. 위임 포기를 가리켜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위임 포기가 뭐냐? 이쪽 부분의 소유권을 갑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한테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기예요, 위기. 이해되세요? 뭔 말이지? 물론 토지를 요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갑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위기입니다. 의미 파악되시죠?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 갑한테 주는 겁니다. 자, 봅니다, 책. 자, 기억 보시면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를 하고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특약을 통해 부담했던 적극적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위임 포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 포기. 그래서 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D급 봅니다. 자, 위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지역권자에게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리을에 봅니다. 위기에 의해 지역권자는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지금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갑이 지역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 소유권 자체가 갑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지역권 행사가 이제 혼동으로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기 소유 토지에 지가 지역권을 통해서 이제 드나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은 지역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박스 밑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첫째 줄입니다. 지역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요거 봐두시면 되죠. 반환 청구권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팔물권 중에서. 뭐뭐 있었어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어요? 자, 그렇죠. 일단 지금 지역권 있죠. 한 개 더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저당권 있었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저당권 파트 들어가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은 안 된다. 봐두시고요. 자, 책을 한 장 넘기십시오. 자, 지역권의 양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308페이지 예제 7번 보시면 26회 때 출제가 됐죠. 예, 따라서 이제 28회 시험 때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하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승 1이죠. 예,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습니까? 자,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취득을 했다는 게 뭡니까? 그 해당 토지 지번에 대해서 지역권 등기가 된 거죠. 그러면 그쪽 토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유자들도 취득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 못한다.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수반성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위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하는 게 위기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된다. 당연히 되죠. 뭐는 안 된다고요? 반환은 안 된다고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역권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권까지 끝이 났는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오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이 오버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325페이지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5번 문제, 325페이지 5번 문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26페이지에 또 지역권 두 문제 나와 있죠. 7번, 8번. 예, 요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풀이는 다음 시간 할게요. 예, 시간이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할까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상권하고 이제 지역권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전세권부터 해서 또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법정지상권입니다. 무조건 한 번씩 나와요.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네? 동일 소유자. 동일 소유자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복습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